한반도는 계절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오는 공기 덩어리들이 뒤덮이게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기단이 한반도를 덮으면 한반도의 날씨는 따뜻한 날씨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계절이 바뀌면 새로 등장한 기단이 원래 있던 기단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날씨나 기온, 습도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서로 만나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기단의 경계를 전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단이 붙어있는 이 면을 전선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곳은 따뜻할 때고 오른쪽에 있는 곳은 차가울 것입니다. 즉 전선을 기준으로 기온, 습도, 풍향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은 성질이 서로 다른 기단의 경계를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 이 마을에 따뜻한 기단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마을들은 굉장히 따뜻한 날씨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따뜻한 기단에 차가운 기단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차가운 기단이 아래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유는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래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가운 기단이 아래쪽으로 따뜻한 기단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여기 부분, 가장 아래쪽 여기 부분을 한랭전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랭, 즉 추운 전선이라는 뜻으로 한랭전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원래 따뜻했던 이 지역은 차가운 기단이 들어오면서 추운 날씨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서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기단에 의해서 밀려서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자,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린 따뜻한 기단들은 구름을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길쭉한 구름의 이름을 저군형 구름이라고도 부르고 이 구름이 있는 곳에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그 지역에는 비가 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 됩니다. 자, 입체적인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랭전선은 이렇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생기는 전선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한랭전선의 기호는 이렇게 파란색 세모로 표시를 합니다. 이 세모가 가리키는 방향이 한랭전선이 이동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을 만들고 있죠. 자, 이런 한랭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그 지역은 기온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따뜻한 공기가 덮여 있다가 찬 공기가 덮쳐 들어오니까 기온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선이 지나가자마자 뒤쪽에 생긴 구름에 의해서 비가 좁은 곳에 내리게 됩니다. 구름 자체가 길게 생겼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한랭전선입니다. 자, 반대로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기단을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와는 약간 모습이 다른데 따뜻한 기단이 위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이유는 차가운 공기는 무겁죠. 하지만 따뜻한 기단은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게 위로 가는 성질 때문에 따뜻한 기단이 위로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기단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여기 부분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만나는 이 지표면 부분을 온난전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온난전선은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기단 이렇게 비스듬히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따뜻한 기단이 이렇게 차가운 기단을 비스듬히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비스듬한 지역에 길쭉하게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구름을 층운형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층운형 구름에서는 비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 내리게 됩니다. 아까 한랭전선과 반대는 한랭전선은 전선 뒤쪽에 비가 내렸지만 온난전선은 전선 앞쪽에 비가 내린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이렇게 쭉 밀고 들어오는 것이 온난전선입니다. 자, 온난전선의 기호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온난전선의 기호는 이렇게 빨간색 반원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반원이 가르치는 방향이 온난전선이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자, 온난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당연히 그 지역은 기온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가 덮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는데 온난전선 앞에서 비가 온다고 했죠. 온난전선은 앞쪽에 구름이 생기기 때문에 전선이 지나가기 전에 비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넓은 곳에 내리던 비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온난전선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넓은 곳에 내리던 비가 그치는 영향을 주죠. 자, 앞에서 봤듯이 온난전선은 차가운 기단을 따뜻한 기단이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라고 했고, 여기가 온난전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따뜻한 기단 뒤쪽에 차가운 공기가 또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기단이 이렇게 이동하고 따뜻한 기단도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자,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이 부분이 무슨 전선입니까? 한랭전선이죠.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을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한랭전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한랭전선의 속도가 온난전선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해도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게 되면서 두 전선이 겹쳐지게 됩니다. 이때 두 전선이 겹쳐진 전선을 폐색전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더 정리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들어가고, 여기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를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 겹쳐진 부분에 폐색전선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폐색전선 주변에는 따뜻한 공기들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에는 항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폐색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기호도 이렇게 합쳐져서 그리면 됩니다. 붉은 반원인 온난전선과 파란색 세모인 한랭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폐색전선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런 경우입니다. 두 기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둘이 부딪히게 되겠죠. 온난전선을 끌고 오던 따뜻한 기단과 한랭전선이 끌고 오던 차가운 기단이 만나게 되면 거기에는 정체전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정체, 즉 두 기단이 부딪혀서 서로 정체가 된 것이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합쳐진 전선을 정체전선이라 하고, 기호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한랭전선의 기호와 온난전선의 기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면서 두 전선이 합쳐진 채로 존재하죠. 자, 이 전선의 특징은 따뜻한 기단이 어쨌든 위쪽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 쭉 차가운 기단을 타고 올라가니까 구름이 넓게 만들어져서 정체전선에서 온난전선 쪽 앞에 비가 내리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장마가 내리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이 초여름이 되면 오호츠크의 기단, 즉 차가운 기단이 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따뜻한 기단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면서 두 기단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정체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정체전선에 어디서 비가 온다 했습니까? 온난전선이 가르치는 방향에서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자, 두 기단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데 오호츠크의 기단이 힘이 세서 아래쪽으로 쭉 밀고 나가면 우리나라 전국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태평양 기단이 강해져서 북태평양 기단이 쭉 밀고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갑자기 날씨가 덥고 습하게 되죠. 그렇게 이 정체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장마인 것이죠. 이 장마가 바로 이런 전선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